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 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 1월 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인프라코랑요, 두산밥켓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두산인프라코랑 두산밥켓이랑 좀 이제 분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각자의 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둘 다 매수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루에 드리는 종목들이 브리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해서 한 가지를 좀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드린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 일단은 우리 매각이 결정이 됐죠. 건설 기계 쪽으로도 이제 뭐 중국 쪽에서 사업이 좀 잘 되고 있고 이번 연도에서도 호조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4분기 영업이익도 한 1662억 원 정도를 좀 전망을 하고 있다. 자, 뭐 박해된진 물량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부산 인프라코어랑 밥켓이랑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같이 연결돼 가지고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중국에서의 매출이 호조세를 진행을 되고 있다.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전부터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이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계속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었죠. 이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었는데 중국에서의 호조세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 매각 매각 이슈로 인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매각적인 부분들이 더 강하게 반영이 됐었죠. 매각이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되고 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적정 주가를 아무래도 10,000원 이 부분, 11,000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분이 8,000억이다, 7,000억이다 이렇게 했을 때 36%로 계산했을 때 35%, 36% 가량으로 계산했을 때 적정 주가가 얼마냐? 시가총액이 지금 1조 8천억이잖아요. 8천억. 3조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적정 주가가 한 10,000원쯤은 된다. 11,000원쯤은 된다. 근데 그걸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매각이 이제 또 확정이 되고 계약서 본계약을 체결을 하기 직전에 좀 반등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계약을 완전히 체결하고 이제 넘어가기 직전에 조만간 이제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매각을 좀 한다고 하죠. 자,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시너지, 기업가치 30%. 자, 올 상반기에 현대건설기계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마무리 지으면서 두 회사가 합쳐 글로벌 5위권 업체로 도약을 한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현대건설기계랑 같이 제가 이전에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 유진이라든가 뭐 다른 기업들의 뭐 매각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현대건설기계랑 매각이 돼가지고 글로벌 5위 업체가 되는 게 차라리 시너지가 훨씬 더 잘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또 뭐 거기 반대된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긴 있었는데 차라리 다른 기업들의 매각이 되는 것보다 현대건설기계에 매각이 돼가지고 글로벌 5위 업체 그리고 볼보를 뛰어넘는 게 차라리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이제 본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가치가 반영된다 그러면은 한 10,000원, 적정 주가가 10,000원인데 플러스 알파로 시너지 나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프리미엄까지 어떻게 붙을지는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도 매물대가 두껍긴 합니다. 두껍긴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와서 또 이렇게 주정을 받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는 방식에 또 문제가 있죠. 제가 이것 때문에 밥캣이랑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우리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중국 법인 소송. 자, 밥캣. 자, 밥캣이 그동안은 좀 미국 시장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고 중국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 쪽으로도 진출을 해요. 중국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좀 사업권이 이제 또 별도 인프라코어를 똑 떼내가지고 매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자, 중국 소송 부분들은 밥캣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별도 기업이 되겠죠. 인프라코어. 자, 이런 식으로 다른 회사가 되는 거예요. 매각을 하니까.
매각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이제 소송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지고 질 겁니다. 자유로워지고 매각을 완료가 되고 하면은 이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밥켓은 등락을 좀 있을 거예요. 이제 인프라코어는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주가가 좀 반영될 수 있는 5위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기대감을 반영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 대신 이제 밥켓 부분에서 중국으로 진출하니까 밥켓 입장에서는 소송 리스크를 받은 대신에 시장 파일을 자체적으로 좀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둘 다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같이 한다. 글로벌 5위 업체가 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별도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연결 중이에요. 아직까지 이런 상태예요. 근데 매각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프라코 밥켓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밥켓 입장에서는 패소를 한다 그러면 밥켓이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패소 결과가 지금 두산중공업이랑 합병을 하냐 안 하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랑 합병을 했을 때 소송 부분들이 결과가 나오면, 합병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면 중공업이 책임이 지는 느낌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밥켓은 책임을 회피를 합니다. 이런 책임을 회피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좋겠죠. 중공업 입장에서는 이 패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만약에 패소를 했다. 우리 중국 법인도 있잖아요. 우리 매각 금액을 받을 때, 자, 인프라코어 얼마, 중국 법인 얼마 이렇게 써내세요. 이렇게 하고 패소를 했을 때 이거를 자료를 바탕으로 뭐 중국 법인이 인프라코어가 6천억, 중국 법인이 한 1,500억, 뭐 이런 식으로 써냈겠죠. 뭐 2,500억, 뭐 이런 식으로 써냈겠죠. 뭐 7천억이나 1,500억. 그러면 이걸 가지고 패소를 했을 때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이거 우리가 실제로 부동산이나 그런 것도 실제로 매각이 어떻게 됐냐가 그 시장의 가격이거든요. 가격이에요. 지금 주가가 뭐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에 팔았냐가 그게 세금이 결정이 되는 거고, 양도가 얼마에 됐냐 뭐 그런 부분들이 가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써놓은 게 2,500, 1,500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뭐 7천억을 물어내라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건 뭐 시장 가치가 지금 이건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중공업이에요. 자, 중국 소송 부분들이 밥켓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밥켓이랑 중공업이랑 합병을 하나 안 하냐 거기에 따라서 밥켓도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가 회복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매물대에서 움직임만 잘 이제 주의하시면서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일단은 실적 회복 같은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실적 회복 이런 부분들이 반영은 됐는데 이제 실적이 매출액이 좀 증가가 될 거다. 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이제 좀 공격적인 그런 투자를 확장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건데, 일단은 미국에서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적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중국이랑 미국이랑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또 회복, 뭐 경기가 그동안 좀 부진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밥켓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주가가 실적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반영이 좀 완전히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송 리스크라든가 인프라코어 매각이라든가 중국과의 그런 합병 그런 이슈들이 추후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들은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산인프라코어랑 밥켓이랑 뭐 별도적인 부분들도 있고 같이 뭐 합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두산 밥켓이 반등하는 모습들 좀 보여줬는데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자, 저항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만약에 돌파를 하면은 이 37,000, 35,000원, 약간 36,000원 이 부분까지 지지 구간을 좀 동반을 해주는지 지켜보면서, 일단은 지금은 실적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나중에는 또 매각,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할 때 당시에는 또 시장 흐름, 당시에 또 분위기가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다라는 부분들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한동안 인프라코어랑 밥켓이랑 브리핑을 좀 안 드리고 있었어요. 소홀하고 있었어요.
자, 뭐 퓨어셀이랑 중공업이나 좀 집중을 한다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퓨어셀이랑 중공업도 같이 브리핑을 계속 해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분들은 퓨어셀이랑 중공업이랑 브리핑 동영상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떨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와줬을 때 결과가 구체적인 그런 상황들이 확인이 가능할 때 주가 반영되는 게 진짜예요. 뭐 그런 분들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렇다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나쁜 상황도 아니고요. 뭐 밥캣이 지금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본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제 진짜 뭐 다른 회사가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뭐 여기서 별도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뭐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밥캣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나옵니다. 들어오시면은 우리 작년까지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소장님께서 브리핑을 해드린 거, 리딩 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이제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오셔가지고 12월 30일 폐장일이죠. 마지막 20년도의 폐장일이었는데, 자, 이 게시판에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우리 장 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브리핑을 우리 투자를 함으로써 오늘 시장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브리핑을 좀 드리고, 9시가 되면은 한국 큐빅 현재가 4,100원 기준 매수 1.5표가 4,220원, 손절가 3,9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9시 1분에 파라텍 현재가 13,300원 기준 매수 1.5표가 13,700원, 손절가 1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2분에 앞타모 사이언스 현재가 27,600원 기준 매수가를 알려드리고, 1차표가 28,400원, 손절가 26,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큐브익이 9시 4분쯤에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파라텍, 앞타마 사이언스, 수익 종목은 한국큐빅,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초단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쭉 내려와 보시면은 증시 상황 체크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라이브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앞타머 사이언스 2,500가 달성을 했다 차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파라텍 같은 경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파라텍 손절가 12,000원으로 낮춰서 보유를 하고 순간적으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자,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그 매수가를 좀 낮추고 나서 여기 살짝 올라온 것으로 좀 소폭으로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서도 수익 중에서 마감을 했고 목표가 달성을 했고, 자,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 종목들 이렇게 통계치 매일매일 무료 추천 드린 것들 이렇게 내역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그 초단타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고프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종목들을 좀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하시면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종목 추천 받으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이번 연도에도 많은 수익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